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도 주가 하락에 따른 반등으로 매수세가 몰려 거래량이 많아질 때가 나타납니다. 이때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지요. 이렇게 커지는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 빠르게 사고 팔고 또 짧게 보유하다 보니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단타로 불리는 단기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원금을 되찾으려는 집념이 컸고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번 돈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어쩌면 진짜 투자라고 생각이 들었죠. 투자는 간단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 기업 가치, 전 세계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가가 쌀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속의 공포와 탐욕을 이겨야 해낼 수 있는 일이죠. 주식 투자에 맞는 성격은 모두가 내를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닥을 인지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욕심으로 눈앞이 흐려졌을 때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공포와 욕심을 이겨내기 힘들죠. 한 번에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한 번에 투자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방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수익도 조금씩 쌓아가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손실을 봐야 한다면 이 역시 조금씩 분산시킬 줄 알아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투자에 나서기 전에 우선 자기에게 맞는 투자 성향과 투자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됐든 자신이 어떤 투자자이고 자기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다면 주식 시장에서 운으로 한두 번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 파악이 됐다면 그때 거래의 기술을 익히고 분석 지식을 쌓으면 됩니다. 차트를 읽고 차트에 나타나는 순간순간의 변화와 거래량,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등 수급을 배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와 산업, 시장 동향을 공부하는 것도 노력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투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한 부분인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라면 욕심을 억누를 수 있는 자기 절제도 투자의 필수 요소이죠. 기계적 냉정함을 무기로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기관과 달리 사실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어려운 투자의 기술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더 벌고 싶고 투자금을 더 늘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악재가 나오면 팔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이런 유혹과 불안을 제어할 수 있어야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비로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버려야 할 습관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 시점을 잘못 파악하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나쁜 습관이 반복되기 십상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추격 매수를 했으니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것이고 그래서 손절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더 내리면 물타기를 해 손실을 만회하려 하지만 역시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물타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투자 원금이 몇 천만 원이나 몇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들이자 투자 위험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대인관계 등 사회적으로도 잃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타 매매에 필요한 스킬만 익힌다고 어떤 종목, 어떤 주식이든 기가 막히게 사고 팔면서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물리적 기술이 아니라 그렇게 단타 거래가 가능한 기업, 주식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시장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니 가능하다면 주식 공부만 하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까지 늘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의 뉴스와 신문에 등장하는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눈이라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은 시장 리스크가 보이고 주식 시장이 열리는 그날그날의 가장 좋은 흐름 또는 반대로 가장 나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산업과 기업군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과 감각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리스크를 예측하고 가장 나쁜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과 산업은 그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 기업과 주식을 미리 충분히 관찰해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 거래한다면 실패 확률이 최소한으로 아주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패 확률과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이른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판을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싶은 주식을 최대한 선별하고 압축적으로 줄여놓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시작이자 주식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 세계에서 특히 고수들의 세계에서는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차트가 됐든 단타 혹은 초단타 투자에서 차트를 보고 투자에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실제 주문과 체결 과정이 차트에 반영되고 이 차트의 움직임이 투자자에게 전해지는 순간 이미 투자 게임은 끝난 후입니다. 초단위 혹은 초단위조차 쪼개 매매할 만큼 타이밍 싸움이 생명인 초단타와 단타 투자 세계에서 차트에 의존한 투자는 제대로 뒷북 투자라는 것이지요. 테마를 따라가는 투자는 더욱 깊은 필패의 길로 빠져드는 꼴입니다. 물론 초단타와 단타 투자 세계에서도 한두 번 혹은 몇 번 정도 차트에 의존하거나 테마에 집중해도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 겁니다. 그런 수익이 지속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그날 투자할 가능성이 큰 주식, 또 그동안 주목하던 다수의 주식들을 미리 정해놓고 이 주식들의 매수와 매도 등 거래 타이밍을 미리 예측하는 대략의 과정을 그려놓습니다.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주식시장이 열리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호가창과 매수 매도 잔량 변화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바로 이 호가창과 매수 매도 잔량의 변화가 그날의 거래 타이밍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마쳤다면 실전 거래에서는 최소한의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주식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 우상향이 뚜렷한 상승 추세 주식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우상향이 뚜렷하면서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는 주식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주식, 특히 거래량 증가 유형이 단기간 급증하는 주식을 주목합니다. 이후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주식이 눈에 들어왔다면 추가로 이 주식들 중 변동성이 확장되는 주식을 선별해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매수세의 양 즉 강도가 중요하지요. 저는 이렇게 거래대상 주식이 등장하면 순간적인 가격 급등락이 벌어지는 즉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을 노리고 그 변동성 구간에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매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 그 누구라도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매매의 기술이나 종합적 사고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 생각에 더 급해지고 서두르고 욕심도 커질 수밖에 없지요. 결국 무리수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것이 실수의 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뻔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주식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손실 확대로 망하는 길이 되겠죠. 투자 실패가 두 번, 세 번쯤 이어지면 개인 투자자 10중 9 혹은 10명 모두가 조급해집니다. 본전 생각에 시장이나 기업 상황 또는 매도, 매수 공방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고 파는 매매에 매달리게 되지요. 아예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한 방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형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 실패를 한순간에 만회하겠다며 곧장 선물 등 파생시장으로 옮겨가 한탕을 노리게 되거나 사지 말아야 할 종목을 신용 또는 미수로 왕창 사서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손실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바로 자기조절, 즉 마인드 컨트롤입니다.